네, 최성민의 빅샷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기관의 눈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좀 집중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수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노령화 추세가 중국도 빠릅니다. 노령화 추세에 또 폭발적인 인구 수까지 더해져서 건강관리 시장이 아주 급속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내 헬스케어 산업 동향을 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 안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장 주식 중에서 어떤 회사가 수혜가 될까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성 자산운용의 이규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헬스케어 시장에 기대를 거는 구체적인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사실은 핵심은 뭐 중국도 인구 고령화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득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선진국의 뭐 예를 들어서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그 한편으로는 부유층들이 확대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맞물림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제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치를 말씀드리자면은 2018년 말 중국의 60세 이상 되는 인구가 2억 4,900만 명입니다. 전체 중국 인구의 약 17.9%에 해당되고요. 또한 중국의 비교적 자산가라고 분류할 수 있는 2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약 229만 명입니다. 이 299만 명의 숫자가 매년 10년간 기준으로 평균 22%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소득층들의 특이점이 있는데요. 네. 이분들은 의료 서비스를 공공의료 서비스의 낮은 수준보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렇죠. 좀 더 높은 질 좋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중국의 지금 총 GDP 대비 의료에 지출하는 비용이 약 6.4%입니다. 네. 이것은 여타 선진국에 비교해서 아직도 재고할 비율이 높고 예를 들어 우리가 한 10년 전에 GDP 대비 의료 수준이 의료비 지출이 약 10%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률이 굉장히 크고요. 또 이런 수요들이 앞으로 고급 의료기기 위주로 높은 수입 의존들을 볼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한 거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분들도 사실은 조금 요즘에는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득이 높아지면 좋은 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 인간의 하나의 뭐 작은 욕구이겠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도 사실은 좋은 병원에 가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뵈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좋은 의료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만약에 뭐 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병에 걸렸을 때 좀 비싸더라도 그런 의료 비용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이 중국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의 헬스케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를 콕 집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걸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네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배고픔이 해결되고 식사를 배불리 먹은 난 다음에는 이빨을 닦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이빨 닦고 난 뒤에는 또 이제 세수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각도에서 아직도 치아 건강이라든가 피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중국의 의료 수준이 약간 아직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한국이 좀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런적인 측면에서 치아 임플란트 그리고 피부 미용 이런적인 측면에서 좀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 전체의 의약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2대 시장이며 중국 정부에서도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약간 상식적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K-드라마 좋아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K-팝. 그러면은 K-덴티스트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K 뭐 좀 쉽게 얘기하면 K-임플란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왜냐하면
질은 좋고 네. 그다음에 사실 상대적으로 약간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스위스산 임플란트는 제가 보기에는 좀 황당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그 동양 사람에 맞고 네.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믿음이 가는 네. 메이드 인 코리아의 K 임플란트에 네. 중국 분들이 조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네.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그런 정책 동향이 요새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중국 정부에서는 두 가지 큰 의료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건강 중국 2020-2030 그리고 중국 인민공화국 약품 관리 방안이라는 두 가지 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에 가장 큰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특징이 첫 번째는 현재 중국 의료 산업이 약 8조 위안 정도의 시장인데 8조 위안이면 한화로 곱하기 160을 하면은 뭐 1,000조 정도 되네요. 8조 80조 네. 800조 네. 그렇죠. 네, 1,200조 1,000조, 예. 정도 될 네네. 것이라고 굉장히 큰 추정됩니다. 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2030년까지 2배로 성장을 시키겠다. 네. 이런 그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의약품을 온라인에 대해서도 일부 판매를 하겠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실제로 제가 중국에 여행을 가서 우리 직원이 머리가 아플 때 온라인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킥 서비스로 약 1시간 동안 배달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제약사와 또 최종 의료기관 간의 그 단계를 기존의 대리점이 6 내지 7가지 단계였는데 그것을 1개의 대리점 단계로 축소시키겠다. 막 이런 것도 했고요. 네 번째로는 복제약품을 널리 좀 완화시키겠다. 아하. 이렇게 해서 어떤 정도로 지금 됐나 하면은 복제약이 아닌 원약을 생산한 외자 기업도 공개 입찰해서 복제약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그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하는 경향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5번째는 스마트 원격 의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제한된 의료 인구와 제한된 의료 지원 산업이 일부 상해나 북경에 이렇게 대도시 위주였는데 그러면은 변방에 있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 걸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원격 서비스를 하겠다 해서 벌써 작년에 269개 의료기관이 원격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와 그다음에 의료의 질에 대한 이슈를 언급하고 있어서 네. 스마트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원격 의료에 대한 아직 그 법제화가 좀 덜 됐고 그렇죠. 이런 측면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뭐 인성 정보라든지 하는 회사가 상당히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미국에도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아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치아를 닦고 얼굴을 닦고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뭐 피부 미용이나 아니면 치아 건강이나 관련돼서 이미 힌트를 주셨는데 그러면 중국 헬스케어 시장이 이렇게 크게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그래도 꽤 큰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기술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또 중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서양의 그 치아 구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와 치아 구조가 비슷한 한국의 임플란트를 아무래도 압축 더 발전했다고 보고 한국을 수입하는 걸 굉장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많은 기업이 있는데 저는 특히 주목할 기업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사실 유명한 회사인데 그렇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사실 한 2년 동안 지지부진했어요. 지지분했죠. 지금도 좀 지지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세 가지 경우로 제가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오스템 임플란트의 기업의 특성이 장기적으로 R&D 자기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은 다 기업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지만 올해도 한 428억의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구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약 한 24%로서 한국에 있는 임플란트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중국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점에서 저는 다른 임플란트 기업보다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소개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 중국에서의 그 사실은 경쟁이 좀 심화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여러 임플란트 회사가 있습니다. 예. 뭐 그다음에 치아 그 뭐라 그럴까요? AI 솔루션 업체인 뭐 레이도 있고요. 예, 예. 그 경쟁이 좀 심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우려 사항이 없으십니까, 대표님은? 아무래도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해서 원 드림팀, 원 코리아 팀을 하기에는 민간인들이 구조가 이렇게 그걸 제한할 수 없고 또 중국의 큰 시장이 앞으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중국에 좀 덜소에 아프리카에 덜소가 많은데 한두 마리밖에 없으면 사자가 그래서 싸울 수 있겠지만 덜소는 많고 또 어떠면 재빨리 빠르게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거 하면은 서로 경쟁함으로써 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여지가 있지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실 2년 동안 뭐 주가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우리 그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좀 턴어라운드를 해서 네.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나라 회사니까 그렇습니다. 예, 중국에서 마켓 쉐어도 좀 늘리고 네. 실적도 좀 더 많이 좀 거양해서 네. 좋은 회사, 과거와 같은 영광을 좀 누리도록 네.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치아 건강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이제 힌트를 주셨는데 네. 피부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예. 회사입니까? 피부 건강에서도 가장 중요한 피부가 네. 사실 얼굴이지 않겠습니까? 네.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제 그 치아에서 그다음 얼굴을 가는데 요거를 저는 많은 또 공부도 하고 네네. 검색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천하기에 네. 좀 개인적으로 아까운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방송을 청취하는 한국경제 TV 시청자들을 네. 위해서 네네. 시청자의 도움이 되면은 네네. 또 한국경제 TV도 훨씬 더 신망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아낌없이 좀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제가 뭐 클래시스 분하고 네. 아무런 뭐 인적 연관이 없습니다. 네, 저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네네. 많은 공부를 한 끝에 네네. 클래시스는 다 잘 아시겠지만 네네. 주가도 지금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네네. 클래시스 리프팅 관련 미용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네. 주로 병원에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네네. 대표적인 제품은 고강도 초음파 기기인 슈링크입니다. 네. 슈링크는 잘 아시겠지만 노후로 인해서 탄력이 떨어진 얼굴과 피부층을 단시간 내에 최소한의 통증으로 네네. 리프팅하는 겁니다. 네네네.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이 사이에 압구정 또 네네. 여의도 지역에 네네. 이 클래시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네. 제가 사실 뭐 자산운용사 대표가 아니라면은 네. 클래시스의 중국 법인장이 되고 싶은데 벌써 작년에 상해에 현지 네. 법인을 설립하여서 네네.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 중에 있습니다. 네. 언제 설립했어요? 작년에 설립. 작년 설립했어요? 2019년도에 아직까지 네.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은데 네네. 한국에서의 젊은 층으로 보면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아직 중국 시장에 아직까지 점화는 되지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중국 젊은이들의 시장에서 만약에 호평을 받는다면은 좀 성장이 굉장히 여력이 되고요. 작년 말에 올해 말에 영업이익 역시 535억 원으로 상당히 경영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클래시스 말씀하셨는데 너무 아까운 주식이다 소개하기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네. 단지 소개를 드리는 것이 네, 맞습니다. 그 지금 뭐 주식을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뭐 일단은 투자를 하신다, 뭐 그런 것까지야 우리가 뭐 말릴 수 없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 제가 이제 피부과를 이제 몇 군데를 많이 다녀봤어요. 네. 예, 다녀봤더니 슈링크라는 그 기계가 네. 이미 대한민국에는 네. 소위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사실은 그 피부과 의사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을 크게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점입니다. 포인트가. 그래서 한국에는 좀 많이 깔려 있지만 이미. 네, 예. 예, 그다음에 원래 그 왜 피부과에 레이저를 쏠 때 그 팁을 바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경상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시 팁에서 말하면 이익이 창출하죠. 그렇죠. 계속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익이 나는 구조이긴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몰랐던 것은 상해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네. 라는 점에서는 성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것에
우리 대표님과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네. 맹카님께서 말씀하신 당장 뭐 수익이 폭등하는 그런 네. 종목이라기보다는 네. 상해 법인을 통해서 중국 시장이 확대해 가면은 네. 장기적으로 성장 여력이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단순히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봤으면 알겠습니다. 네, 중국의 헬스케어 시장 성장 그리고 우리가 두 종목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는 오스템 임플란트, 하나는 클래시스입니다. 예, 두 기업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한국대성 자산운용의 이규엽 대표님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